음악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성분들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과 같지 않은 몸의 신호에 고개를 저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젊었을 적에는 혈기왕성했던 당신의 아랫돌리가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따라주지 않아 답답하고 화가 나지는 않으십니까? 그로 인해 사랑하는 아내를 여자가 아닌 가족으로만 대하게 되고 스스로를 남편이 아닌 하숙생처럼 여기게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이 질문들에 당신의 가슴이 뜨끔했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남녀의 건강과 행복한 관계를 연구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수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발기부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무너진 자존심과 그로 인해 파괴되어가는 한 가정, 그리고 약 한 알 없이 이 모든 것을 되돌린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만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더 이상 비싼 약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당신의 몸과 작은 습관만으로 20대 시절의 단단함과 자신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시면 당신은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며 남은 인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얼마 전 깊은 신름에 잠겨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67의 김영민 님의 사례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남성분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고 아내와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남부럽지 않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어가면서부터 그의 단단했던 자신감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침실에서였습니다. 원장님 처음에는 그저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이거나 유동일이 힘든 날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날이 한 번, 두 번 늘어나면서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 트기 시작하더군요. 오늘 밤에도 안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자 정말로 몸이 제 마음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 앞에서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괜찮아요. 여보 당신 피곤해서 그래요. 라며 그를 다독여 주었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되자 아내의 얼굴에서도 서운함과 실망감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그 표정을 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결혼 기념일을 맞아 큰맘 먹고 아내와 분위기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갔지만 그날 밤에도 그는 아내의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그의 손을 잡으며 다가왔지만 그의 몸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 속에서 그는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끝났다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의도적으로 아내와의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술을 마시며 잠이 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어깨에 손을 얹기라도 하면 그는 화들짝 놀라며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 피곤해. 그냥 좀 자자. 그의 투명스러운 한마디에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려누웠습니다. 그들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겨났고 침실은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어색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슬픈 눈빛을 더 이상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좋다는 영양제는 다 사서 먹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이것만 먹으면 20대로 돌아간다는 광고를 보고 수십만 원짜리 약을 주문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만 쓰리고 머리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남자로 사는 것도 남편으로 사는 것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정우님의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혹시 당신도 아내의 눈을 피하며 매일 밤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김영민 님은 결국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비뇨기과를 찾아 그 파란 약을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약을 먹은 날 그는 아주 오랜만에 젊은 시절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뻤지만 동시에 아주 깊은 허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약의 힘을 빌려서 성공은 했지만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진짜 내 힘이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환자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기참해졌습니다. 아내 역시 제가 약을 먹고 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어딘지 모르게 슬픈 표정을 짓더군요. 그는 약을 먹는 날이 늘어날수록 약에 대한 의존성과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약 없이는 아내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제 진료실에 문을 두드렸던 겁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그 파란 약 전부 끊으셔야 합니다. 제 말에 그는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원장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떡하란 말씀이십니까? 그거라도 없으면 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약 없이도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약을 끊어야만 비로소 진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문제는 성기가 아니라 선생님의 생활 습관 전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리고 심지어 의사들조차 이 간단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발기부전은 성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관, 호르몬, 스트레스, 그리고 당신의 마음까지 당신의 삶 전체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약으로 억지로 세우는 것은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에 휘발유만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차가 완전히 망가져 버릴 겁니다. 잠시 후에 제가 왜 약을 끊으라고 말씀드렸는지, 그리고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진짜 원인인 혈액순환 호르몬 스트레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채널을 돌리시면 당신은 평생 약의 노예가 되어 아내 앞에서 가짜 남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오늘은 남성 심리와 스트레스 분야의 최고 전문가 한 분을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이준서 박사입니다. 저희가 한 학회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하다가 제가 요즘 남성 환자들의 자신감 문제와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짚어주더군요.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원장님, 남성분들이 간구하는 게 있어요. 남자의 성기는 뇌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감정의 안테나와 같습니다. 뇌가 편안하다, 행복하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만 그 안테나가 꼬타게 서는 겁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내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은 뇌에서 성기로 가는 모든 긍정적인 신호를 차단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즉, 마음이 먼저 서지 않으면 몸도 결코 설 수 없는 겁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비뇨기과만 찾아가지만 사실 그 뿌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자신감 상실에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몸이 저절로 따라오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무릎을 쳤습니다. 몸을 다시 세우려면 무너진 마음부터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왜 당신이 그토록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 3가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막혀버린 혈관입니다. 발기는 성기로 피가 몰려들어지는 순수한 혈액순환 현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혈관에 찌꺼기가 끼고 딱딱해지면 성기로 가는 피의 흐름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고갈된 남성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테론은 성욕을 일으키고 발기의 강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연료입니다. 그런데 불규칙한 수면,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는 이 연료 탱크를 바닥내 버리는 주범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입니다.
아무리 혈관이 깨끗하고 호르몬이 넘쳐나도 뇌에서 출발 신호를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의 뇌를 닫아버리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약 한 알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입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약 없이 20대의 단단함을 되찾는 기적의 해결책은 바로 운동, 식사, 수면이라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습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너무 시시해서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찾아낸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정답입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시술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 속에 모든 해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죽어가는 하체를 살리는 운동 습관입니다. 이것은 막혀버린 혈관을 뚫고 남성 호르몬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피를 맑게 하는 식사 습관입니다. 이것은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은 뇌를 쉬게 하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습관입니다. 이것은 뇌의 스위치를 다시 켜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는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만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실천할 때 당신의 몸은 비로소 약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기적의 습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내용은 돈을 주고도 어디 가서 듣기 어려운 당신의 남성을 되살릴 아주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몸에 새기십시오. 첫째, 하체 근육을 폭발시켜 혈액순환의 고속도로를 뚫으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스쿼트. 스쿼트는 최고의 남성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키워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하체 혈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엉덩이를 뒤로 빼며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십시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10개 하기도 힘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10개씩 5세트 총 S지개를 목표로 매일 꾸준히 하십시오. 빠르게 걷기 하루에 딱 20분만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습니다. 이것은 스쿼트로 달아오른 하체의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 그리고 당신의 성기 끝까지 전달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마무리입니다. 둘째,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음식을 드십시오. 제가 추천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토마토와 아몬드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청소해주고 아몬드의 아르기닌인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토마토는 반드시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고 아몬드는 하루에 딱 한 줌만 드십시오. 이 두 가지가 만나 당신의 혈관의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뇌를 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활용점정입니다. 몸을 만들었어도 뇌가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충분한 수면 오늘부터 반드시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십시오. 남성 호르몬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가장 왕성하게 생성됩니다. 5분 명상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심호흡을 1분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외치십시오. 나는 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내 몸은 내 뜻대로 움직인다. 이 긍정적인 신호를 뇌에 계속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아주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잘못된 생각 습관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몸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을 바꾸는 데는 소홀합니다. 제가 오늘 당신의 남성을 파괴하는 최악의 생각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생각은 비교입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 친구는 아직도 파란데 이렇게 과거의 자신과 혹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불안감을 낳고 불안감은 당신의 뇌를 닫아버립니다. 두 번째 최악의 생각은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오늘 밤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잠자리를 갖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아내를 사랑하는 대신 당신의 발기력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압박감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남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생각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이 문제를 부끄럽게만 여기고 아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것, 이것이 당신과 당신의 아내 사이에 거대한 벽을 만듭니다. 당신의 침묵은 아내에게 당신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매력 없는 여자야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이 세 가지 생각에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 안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생각의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당신의 뇌를 리셋하고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줄 세 가지 마음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공 경험 떠올리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이 가장 자신감 넘쳤고 아내와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영화처럼 아주 생생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의 소리, 그때의 냄새, 그때의 감촉까지 모든 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 성공의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리면 뇌는 그것을 진짜 현실로 착각하고 당신의 몸에 다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둘째,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참 맛있었다. 오늘 손주 녀석의 웃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다. 이런 작은 감사함들이 당신의 뇌를 지배하던 스트레스 호르몬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행복 호르몬을 채워 넣을 겁니다. 셋째, 과정 즐기기입니다. 잠자리를 성공해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라고 생각의 틀을 바꾸십시오. 오늘은 삽입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잡고 서로를 부드럽게 안아주고 서로의 몸을 탐험하는 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목적지가 아니라 함께 가는 그 과정의 즐거움을 되찾을 때 당신의 몸은 저절로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음식과 운동 그리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을 반감시키는 당신도 모르게 매일 하고 있는 최악의 자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부정한 자세입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 소파에 비스듬히 눕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목을 앞으로 쭉 빼는 그 자세. 바로 그 자세가 당신의 아랫돌리로 가는 생명선을 꼬아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척추에는 하체로 가는 아주 중요한 신경과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당신이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으면 이 척추가 눌리고 뒤틀리면서 신경 신호와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열심히 하체 운동을 해도 중간에 길이 막혀 있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허리를 펴고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매일 5분씩만 따라 하십시오. 첫째, 가슴 펴이 스트레칭입니다. 문틀을 양손으로 잡고 가슴을 앞으로 쭉 내밀어 주십시오. 굽어있던 등이 시원하게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둘째, 고양이 자세 스트레칭입니다. 내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등을 고양이처럼 둥글게 말았다가 다시 허리를 바닥 쪽으로 내리며 활처럼 휘게 만드는 동작입니다. 이 2가지만으로도 당신의 척추는 다시 제자리를 찾고 막혔던 귀와 혈이 시원하게 뚫릴 겁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내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남편분들 역시 아내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제가 수많은 여성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이 남편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한 가지 공통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의 발기 강도나 관계 시간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착각합니다. 자신이 단단하지 않으면, 오래 하지 못하면 아내가 실망하고 자신을 무시할 것이라고요. 천만에요.
아내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남편의 단단한 성기가 아닙니다. 아내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나를 여전히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 남편의 눈빛이고 나를 소중하게 안아주는 남편의 따뜻한 품이며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남편의 다정한 마음입니다. 제게 찾아왔던 한 아내분은 저에게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저는 남편의 극에 서든 안 서든 상관없어요. 그냥 저를 예전처럼 사랑스럽게 쳐다봐주고 꼭 끼안아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안 되면 저를 만지려고도 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불량품이라도 된 것처럼요. 저는 그게 더 슬프고 더 외롭습니다. 남편분들, 이제 당신의 어리석은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녀가 진짜 원하는 것은 당신의 성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모든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여전히 몸이 무겁고 아침이 상쾌하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무서운 마지막 함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코를 심하게 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잠을 자는 동안 숨을 쉬지 않는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현아목젖이 기도를 막아 수십 길게는 1분 넘게 숨을 멈추는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밤새 당신의 몸은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몸에서 어떻게 남성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평소에 코를 아주 심하게 골거나 자다가 숨이 막혀서 컥하고 깨는 일이 잦거나 낮에 참을 수 없이 졸리고 피곤하다면 당신은 수면 무호흡증을 강력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집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의사로서 드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모든 놀라운 방법들을 실천하실 때 효과를 100% 누리기 위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주의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약해졌습니다. 그것을 되돌리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석 달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둘째, 술과 담배는 최악의 적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술과 담배를 계속한다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셋째, 파트너와 대화하십시오. 당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내의 응원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넷째,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특히 혈압, 당뇨, 심장, 질환약을 드시고 있다면 새로운 운동이나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주의 사항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실천할 때 비로소 당신의 노력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3대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삶을 되찾은 분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 진료실에 문을 처음 두드렸던 김영민 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는 저의 처방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부터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 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패배감 대신 활기찬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기적입니다. 이제 아침마다 제 몸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제가 자신감을 되찾으니 아내가 더 좋아하더군요. 그의 아내 역시 제게 따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젊었을 때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 부부 제2의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50대 후반의 환자분은 이른 나이에 찾아온 성기능 저하로 심한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약도 먹어보고 좋다는 운동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원장님, 저는 그냥 이대로 늙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남자로 사는 건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는 제가 알려준 방법을 실천하고 2달 뒤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단순히 발기력만 되찾은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즐겁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아내와 함께 춤을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활기찬 남편으로 돌아왔다며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쇠덩이를 드는 게 힘인 줄 알았는데 진짜 힘은 아내의 손을 잡고 서툰 춤을 추는 그 용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이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나이, 당신의 과거 병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기만 한다면 누구에게나 기적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력이라고 하면 단순히 성적인 능력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진정한 남성은 단순히 하룻밤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자신감과 세상을 향한 활력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힘, 하루 종일 지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열정. 사랑하는 아내와 손주들 앞에서 언제나 든든하고 믿음직한 가장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 이 모든 것이 바로 진정한 남성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몸의 활력을 되찾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단순히 몸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귀찮고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설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몸이 변하면 당신의 마음이 변하고 당신의 인생이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태울 수 있는 멋진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었던 진짜 범인은 노하라 당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멀리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당신의 남성은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허벅지와 당신의 식탁과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또다시 나이 탓을 하며 아내의 눈을 피하며 위축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 당장 제가 알려드린 이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들을 시작해서 당신의 밤과 인생의 자신감을 되찾으시겠습니까? 제가 가정의학과 의사로서의 30년과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이 영상을 보는 바로 당신께 직접 약속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스쿼트 단 10개라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5분 명상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아침을, 당신의 밤을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력 관리가 아니라 당신의 건강한 노후와 조엄한 삶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사랑하는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한 줄기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이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댓글도 좋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고백과 다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서 고통받고 있을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빛나는 밤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